자,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. 예, 오늘 이슈는 이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, 묻지마 살인미수 우려입니다. 자,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대형견이나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. 지난 9월에 그 서울 노원구 반려견 놀이터에서 일어난 그 개물림 사고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당시 이제 30대 여성인 피해자가 애견과 함께 이제 반려견 놀이터에 놀러를 갔는데요. 네. 당시 이제는 그 목줄이 풀린 이 대형견에 이 다리를 물린 겁니다. 당시 피해자는 이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이 물려 신경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. 지금도 계속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왜 목줄이 풀렸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상대 견주가 개들을 사랑해서 풀어놨다.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. 어허. 아니, 뭐 당연히 개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도 아니고 밖에서 목줄을 풀어두면은 대형견을 그걸 어떡합니까?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. 자, 그래서 뭐 보상 같은 건 뭐 제대로 됐습니까? 예, 피해자에 따르면 그 해당 대형견은 이제 믹스견인데요. 뭐 기본적인 접종도 안 됐다고 합니다. 뭐 견주가 개를 너무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 접종도 안 시키고 또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 풀어둔 걸 보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지 의문이다 라면서 이제 크게 분노를 했는데요. 특히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견주가 처음에는 보상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이후에 태도를 바꿔서 나는 자신은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개 5마리도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. 그러니 법대로 마음대로 하라 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.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. 자, 그런데 이런 개물림 사건으로 그 하루 평균 6명씩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. 지금 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? 예, 윤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개물림 사고가 총 1만 1,100건 정도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. 많이 발생했네요. 하루 평균 6건 꼴인 거죠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피해자들 중에 이제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 응급 환자가 그러니까 잠재 응급 이상의 환자가 무려 97.7%, 1,800명 정도였고요. 또 의식장애, 호흡곤란, 심정지와 같이 중증 외상 환자도 20%가 2,300명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. 물론 해당 통계가 뭐 견주가 있는 개인지 아니면 견주가 없는 개인지 이 부분까지는 반영된 건 아니지만요. 개물림 사고가 얼마나 빈번한지 그리고 한 번 물리면 그 피해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. 특히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난 5월 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50대 여성이 산책을 하던 중에 이 대형견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. 맞습니다. 당시 사건 현장에서 20m 떨어진 이 불법 개 사육장의 주인이 해당 대형견의 이제 견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이 주인 자신은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. 결국 꼬리가 잡혀 이제 가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습니다. 근데 이 건이 더 문제였던 거는 당초 이 대형견을 입양했던 건 다른 사람이었는데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입양을 해 이 불법 개사육장 주인에게 이제 넘긴 겁니다. 어찌 보면은 동물 입양을 개사육장 측에서 악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거기에 이 사육장 주인이 이 최초 입양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입양한 개는 병들어 그러니까 사체를 태웠다고 진술을 해달라. 그리고 블랙박스에 개가 찍혔을 수 있으니까 블랙박스를 교체하라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시킨 거죠. 그래서 이 견주, 즉 이제 그 불법 개사육장 주인이 가실치사의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거기에 불법 개농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악인데 이 수의사법 위반까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. 그 혐의를. 그 외에도 지난 7월에 이제 경북 문경시에서는 산책 중이던 모녀가 견주가 풀어놓은 개 6마리에 물려 뇌출혈과 같은 이제는 중상을 입기도 했는데요.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고 견주는 이제 경운기를 타고 뒤따라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 나온 그 사건들을 보면은 견주가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만 제대로 했다면은 뭐 발생하지 않을 사건들로 보이는데
참 이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이게 이제 결국 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지금 시대에 뭐 들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견주들이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. 뭐 인재라고 볼 수 있고요. 뭐 목줄이나 그리고 이제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특히 맹견이나 대형견을 풀는 것은 특히 맹견이죠. 사실상 묻지마 살인미수와 똑같지 않냐라고 그렇죠. 볼 수 있습니다. 그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은 5대 맹견에 대해서만 그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를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입마개 착용 대상을 좀 너무 협소하게 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맞는 말씀입니다. 그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은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 견종은 뭐 도사견,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, 또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, 그리고 스테퍼드셔 불테리어. 예, 이게 발음하기도 힘든 개 이름이라. 예, 이렇게 5종이더라고요.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경북 문경시에서 이 개물림 사고를 낸 이제는 종은 그레이 하운드라는 이제는 사냥개 일종입니다. 근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뭐 사냥개나 아니면 대형견 중 이 개물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,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사람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외출을 할 때 좀 입마개 착용을 좀 의무화하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5종의 맹견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형견에게 뭐 진짜 살짝만 물려도 정말 치명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착용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. 왜냐하면 실제로 하루에 6건씩 이제 평균 6건씩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게 다 맹견을 위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. 아니 그러면은 이 목줄 착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? 예, 맹견이 아니더라도 현행 동물보호법상에 이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됩니다. 뭐 개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목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. 만약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20만 원, 2차 30만 원, 3차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고요. 그리고 반려견 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, 또는 맹견 관리를 잘못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,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 입마개와 목줄 착용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견주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,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맹견이 아닌 뭐 소형견 또 중대형견에 대해서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맞습니다. 정말 예쁜 소형견이라 해도 만약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 어른이야 뭐 어떻게 대응을 하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. 말씀하신 대로 견주와 반려견에 대한 좀 안전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를 또 법제화해서 또 의무화하진 않았습니다. 저는 적어도 개를 입양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좀 받는 건 의무화하고요. 또 반려견에 대한 또 교육도 또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 입양만 해놓고 또 개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길거리에 버리는, 또 아니면 아까 전처럼 이제 개 사육장에다 넘겨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견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. 이런 점을 보면은 또 반려견 등록제도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뭐 이건 우리가 마치 아이를 낳으면 관청에 신고를 해서 가족관계 등록을 하듯 정말 반려견을 이제 가족으로 맞이하는 의미도 있고요.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.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맞습니다. 개를 입양하기 전에 안전 교육, 사람의 교육이죠. 그리고 이제 반려견에 대한 교육까지 이제는 더 이상 좀 이 개물림 이 사고 보도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. 그렇죠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변호사님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